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집권 여당 방송. 저희 방송을 뭐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냐면요, 시몬스 방송이라고 할게요. 시몬스. 흔들리지 않는 방송, 시몬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그리고 정치권 이면에 있는 얘기들 오늘 중심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토록 시계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시계를 정성껏 준비하겠다. 제가 그래도 한두 개는 확보할 수 있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7월이나 8월달 정도에 우리 시민들 위로 차원에서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그 야유회를 한번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갈 때 1등 상품으로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이번 야유회 갈 때 날짜를 저희가 좀 장마 지나고 한창 더울 때, 아주 더울 때 갈게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날씨가 좋을 때 가면 너무 많이 오면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날씨가 제일 더울 때 저희 야유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떼학볕 아래서. 하여튼 나 이게 참 서운했어요. 처음에 이 대통령 시계가 이게 뭔가 이렇게 대가 끊기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계도 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있는데 시계가 이재명 시계가 없다라는 건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성껏 준비하겠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늘 자랑스러운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국거래소를 찾았죠. 오늘 코스피가 2,900을 넘었습니다. 연일 기대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참 요즘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제가 단순하게 여러분들 이재명 뭐 잘못해도 응원하겠지만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모든 분야를 이렇게 잘 알죠? 윤석열은 그냥 모르잖아요. 그냥 앉아서 국민들의 생활이 잘들 최선을 다해서 그냥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국방이면 국방, 외교면 외교, 민생이면 민생. 아니 모르는 게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진짜 흠잡을 데가 없는 거야. 깜짝 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느끼죠? 그쵸? 여러분들 아니 느끼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모든 분야에서 저렇게 잘 알고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어떻게 저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분이 행정가라고 여러분들 알지만 타고난 동물적 감각을 지닌 정치가예요. 이 동물적 감각을 지닌 정치가가 행정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엄청난 순발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의 내가 행보를 이렇게 보면 바로 드러나는 일을 해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민들이 실감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그쵸?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딱딱 눈에 띄는 거, 요거 하면 바로 즉각 반응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경제라는 거 어떻게 보면 주가 지수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의 어떤 지금의 분위기를 반영해 주잖아. 그렇죠? 주가는 뭐야? 주가 니꼴 대한민국 경제의 기대 심리 또는 경제의 기대감이 바로바로 나오는 건데, 오늘 한국거래소 찾으자마자 2,900선 돌파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막 그 외국 주식 투자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코리아 셀 하면서 지금 다 떠났는데, 다시 젊은 층들이나 외국 투자자들이 마이 코리아 우리나라 주식을 막 사요 지금. 그러다 전체적으로 연일 주가가 올라가다 2,900선이 올라갔어요. 3년 5개월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딱 말씀하시는 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 한마디로 주가 조작하는 새끼들 작살나겠다는 거예요. 주가 조작하는 새끼들 작살나겠다는 겁니다. 이건 두 개의 의미가, 주가 조작 니꼴 김건희잖아. 전 정부의 대통령 김건희가 대통령이 나서서 주가 조작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시키겠다. 응? 이건 정말
대박이에요. 그래갖고 이재명 대통령 제가 여러분들 이달 안에 저는 3,000포인트가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달 안에 3,000포인트는 의미 있는 수치거든요. 3,000포인트 돌파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민주당이 여러분들 여태까지 국힘당의 방해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랑 이번에 이 두 개만 상법 개정안 추경 요 두 개만 하면 3,000포인트 넘어가요. 근데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쵸? 상법 개정안 민주당이 다시 본회의에 올리면 여태까지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서 못했잖아요. 상법 개정안으로 주주 보호해주고 이사의 책임에서 주주 확대를 늘려주고 그 다음에 추경 이 두 개 하면 여러분들 바로 3,000포인트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비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코스피는 계속 신고가 행진을 할 것이고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결국은 거기에 추경이라는 정부의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을 함부로 정부가 돈을 풀게 되면 결국 이 돈이 어디 가요? 부동산 아니면 주식인데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추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나는 이런 것까지 생각해요.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여러분들 추경을 하게 되면 그 풀린 돈이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으로 들어가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돈을 추경을 해버리면 그 돈이 부동산으로 들어가 버려요. 왜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그쵸? 근데 주식을 띄워놓고 추경을 해버리면 그 돈이 어떻게 되냐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잖아. 사람들이 야 요즘 주식 불안해서 못 사 이러면 어떻게 돼? 여기저기서 돈이 풀리면 그 돈이 요즘 부동산 값 많이 내려갔는데 부동산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그 돈이 부동산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추경을 그러니까 주식이 3,000포인트라는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는 도중에 추경을 하게 되면 그 돈은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도 좋아지고 시장도 안정화되고 돈이 돈 울고 그렇죠? 요런 뜻이 있어요. 제가 보면 이런 거 누가 해석을 해줍니까? 접니다. 예. 이런 거 그 어떤 평론가들이나 분석가들 얘기 안 해줬잖아요. 추경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주식을 먼저 띄워놓고 그 다음에 추경을 하면 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신고가 행진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과 추경 속도 여기에 이제 오늘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배당 소득이 너무 짜다. 응? 우리나라 우량주들 해봐야 찔끔찔끔 주고 그러는데 배당 소득 늘려라. 그래야지 우량주들 더 살 거 아니냐. 그건 기업들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이었어요. 그랬더니 세제 혜택 주겠다. 세대 혜택 주겠다. 배당 늘려라. 그러면 여러분들 배당 주식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량 주식들이 배당을 하잖아요. 동전주들이 무슨 배당을 합니까? 그럼 당연히 배당 주식이 배당을 늘리게 되면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돈들이 어떤 대기업 위주의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면도 있지 않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깜짝 놀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나 이런 국민 불안을 빠르게 잠식시킬 수 있는 건 뭐예요? 대북 확성기 중단이에요. 이거 되게 쉬우면서도 대통령이 권한을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남과 북 적경 지역에 팔이야. 여러분들 운동 무리하지 마세요. 대북 확성기 중단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 지역 사람들 매일 듣던 그 소음에서 벗어나면 어때요? 야, 대통령 바뀌니까 이게 바로 바뀌는구나.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거잖아. 저는 이런 거 보면 와, 이분은 천재? 거의 나랑 동급 같아. 이러면 또 구독 취소하시겠죠? 나보다 조금 뛰어나신 것 같아. 보면 깜짝 놀랐어요. 오늘 오후 2시부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오물풍선 뭐죠? 그 다음에 어떤 전단지 못 날리게 하고. 야, 거기에다가 또 어때요? 전국민 보편 지원으로 확정. 추경 규모 25조 원인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면 거기서 또 여러분들 빈정상하고 또 욕하잖아. 이거는 다 줘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편적 복지에 저는 찬성론자예요. 저는 선별적 복지는 전혀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개짓거리예요. 먼저 그 선별하는 과정에서 돈이 더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추경은요 타이밍이에요. 추경은 시간, 그러니까 언제 돈을, 그러니까 환자가 지금 빨리 응급 처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 이 응급 처방, 이 추경 백신을 놓으면 끝나는데, 아 여기만 해도 안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짓거리 하면 점점 환자의 그 상태가 나빠지거든요. 저는 추경은 무조건 스피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보편적 지원을 얘기하냐면 좀 다른 사람들과 좀 관점이 달라요. 제가 왜 선별복지랑 보편복지랑 반대 찬성론자들이랑 제가 어떤 게 다르냐면요, 부자들한테 사람들은 돈을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부자들도 돈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전 마인드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보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부자들이 세금 더 내요. 의료보험료도 더 내고요. 그 사람들이 재산세도 저보다 많이 내요. 그 사람들도 부자지만 25만원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마인드가 이렇게 바뀌어야지, 너희들 돈 받는데 왜 25만원 너희들은 왜 받아?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들도 세금 많이 나니까 국가의 어떤 지원도 비록 그 사람들한테 세 발의 피일지언정, 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도 받는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지 부자들이 조세 저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런 국힘당이나 민족의 민족의 저 새끼들 늘 얘기하는 거야. 부자한테 왜 돈을 많이 주냐? 삼성의 이재용한테 왜 뭐 돈을 주냐? 야, 이재용도 세금 내. 이재용한테는 세 발에 피고 껌값이지만 25만원 당연히 이재용한테 줘야 되는 거야. 이재용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저는 그래서 이 보편적 복지가 더 이상 논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맨날 부자들은 세금만 뜯기고 여기저기서 추경하고 돈 지원해준다 할 때 단 10원도 못 가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차별받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내야 된다고. 당연히 저는 보편적 복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줘야 된다. 다만 윤석열, 김건희는 주면 안 된다. 이 주가 조작한 인간들이랑 나라 거덜난 새끼들, 파면된 새끼들, 얘네들은 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오광수 민정수석 얘기 좀 할게요. 오광수 민정수석 얘기에 대통령실에서 오늘 속보로 얘기했습니다. 처신 일부 부적절한 게 있다. 본인도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철회할 뜻이 없다. 건드리지 마 이제. 알았어? 본인도 부적절했다라고 얘기하잖아. 본인이 더 안타까움을 표시한대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철회할 뜻 없다야. 끝이야. 여기서 더 흔든다?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고, 그냥 조중동 레가시 미디어가 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때리는데 니네가 항복 안 해? 돈탐사, 강진구, 니들 진보의 가면을 쓰고 여태까지 숨어갖고 민주신영 사람들 피 빨아먹었지. 강진구, 니가 누구를 검증할 자격이 있나? 너 스님한테 300만원 양복 쳐받아 입다가 재판받는 도중에도 내가 1년간을 취재를 해서 스님한테 니 장모, 니 처제, 조카, 니 마누라 거의 돈으로 치면 1억 가까이의 명품을 쳐 받아놓고 변명이라는 게 가품이었다? 거기에 압수수색 당하니까 니가 누굴 검증하냐? 응? 니가 누굴 검증하냐? 너나 제대로 똑바로 해. 니가 누굴 비판할 자격이 있나? 난 적어도 너네같이 뻔뻔하게 1억 원어치 스님한테 돈, 네 아들 돈 받았고 니네, 난 이런 짓 못해. 그리고
한다는 변명이 구독자 떨어지고 욕먹으니까 우리가 먼저 이재명 정부를 검증해야지. 우리가 먼저 해야지. 우리한테 매도 우리한테 맞아야 된다? 왜? 니네한테 왜 이재명 정부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어? 니네가 뭔데 이재명 정부를 때리는데? 야, 조중동이 안 그래도 열을 올리고 때려. 오광수 사퇴하라고 국힘당이 난리치고. 니네들이 지금 하는 짓은 내가 3년 전부터 경고했던 쟤네들은 민주진영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저 인간들 나중에 민주진영 뒤통수 친다. 조심해라.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봐요. 저는 진영주의자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지네들은 진영주의자가 아니라 지잘난 맛에 사는 지들은 경향신문 출신, 공중파 출신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진실을 취재한대요. 진실을 취재할 때는 진실을 취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하는 겁니다. 응? 네 사건은 너한테 아낌없이 줬던 스님을 말 같지도 않은 김성태의 양어머니로 몰아갖고 그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네, 여러분들 얘네들이 저거랑 똑같아요. 예전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검찰개혁할 때 민주당이 조국 안 날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지금 생각할 때 보세요. 그때 모든 민주 진보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이 조국 장관 날리고 깔 때 한경호도 그 당시에 합류했죠. 얘네들은 심합니다. 응? 오광수,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한 뜻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지.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를 왜 임명했는지. 지금부터 얘기해줄게. 잘 들어.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요. 잘 들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를 가장 민정수석으로 인정을 하고 이번에 쓴 게 특검도 관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특검 검사를 거의 120명을 뽑아야 되는데 특수통 검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오광수라는 거예요. 특수통에 있어 봤던 사람들이 겉으로는 누구 라인 하면서 안 그런 척 하지만 지금 검사 120명을 파견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민정에서 한다는 겁니다. 제 말 아시겠어요? 이 작업을 민정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인맥이 넓고 특수통을 꿰고 있는 오광수만이 잘못된 파견 검사 받았다가 정보가 밖으로 다 새나가고 다 난리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민정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대통령 의중에 따라서 윤석열 라인을 거치거나 이런 적이 있던 애들을 선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꾸 여러분들이 윤석열도 임명 잘못해갖고 문재인 정부가 맞았는데 제가 글을 하나 썼죠. 윤석열은 미친 광견이었습니다. 미친 광견을 윤석열도 민정수석에다가 놨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윤석열을 검찰총장에다가 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왜 그러면 검찰총장은 임기를 보장해야 되는 자리니까. 민정수석은요 대통령이 옆에 끼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불러다가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고 바로 다른 지시라는 거예요. 민정수석은 말 그대로 비서예요. 그쵸? 제 말 맞죠? 민정수석은 비서고 검찰총장은 어떤 독립된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검찰 업무의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예요. 민정수석은 말 그대로 비서예요. 이래라 저래라 시키면 그거 이행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내일이라도 날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똑바로 안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응? 언제든지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아요. 그냥 비서일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의 오광수 민정수석을 흔들어대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예요? 뉴스를 보면 돈 탐사가 왜 저러는지를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 인간들이 이래서 그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포털에 오광수 사태라고 쳐봐요. 오광수 사태라고 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국민의힘이에요. 그쵸? 국민의힘 오광수 민정수석 즉각 사퇴하라. 성명 오광수 민정수석 즉각 사퇴하라. 이런 거 보세요. 국민의힘 오광수 법 위반 수사 대상 즉각 사퇴하라. 국힘 오광수 민정참여대출의혹 즉각 사퇴하라. 어디서 사퇴하라고 외치죠? 다 이재명호 민정수석 재산은 은닉 의혹, 조선 이런 새끼들이에요. 거기에 얘네가 껴 있습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오광수 하나 까다가 욕먹을 것 같으니까 문무일이랑 갑자기 끌어들여요. 이거 보세요. 저는 혼자 이건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입니다. 왜 분탐사가 갑자기 오광수를 저렇게 날리려고 하나. 제가 보면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돈 탐사 여러 가지로 강진구나 저것들 부정청탁금지법이나 김영란법 걸려갖고 여러 가지 명품 받아갖고 사건도 받고 별 고소고발 사건들이 다 있잖아. 그치? 별 고소고발 사건들 저것들 지금 다 당하고 있잖아. 정천수랑도 있는 것도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자기네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강진구가 구속되면 자기네들은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구속되면 지네가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오광수를 반대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탄압받는다. 이 프레임으로 가려는 것 같아. 내 말 맞지? 그치?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만 하면 돈 탐사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언론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이것들이 버틸 수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범죄가 다 드러나고 강진구는 구속될 위기에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조사가 조여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유탐사 탄압을 지네가 외칠 명분이 없으니까 오광수를 반대해서 자기네들이 밑보여서 여기저기서 이제 검찰이 탄압을 한다. 나는 이거 같아. 응? 응? 내가 보면. 응? 그리고 여러분들 저놈들이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을 직접적으로 겨냥을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싸움이 되니까 저것들이 이제 구독자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것들이 이제 또 대가리를 쓰잖아. 저것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추천했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봐요. 누가 추천했냐라고 해갖고 그 사람을 찾아내면요. 이재명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을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한 거지 누가 추천했다라고 해서 이재명은 임명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응? 이재명은 내가 딱 봐갖고 아니다 싶으면 이재명은 철회해요. 자꾸 저것들이 이재명과 직접적으로 겨눌 수는 없으니까 자꾸 누가 추천했냐 그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막 지금 하거든요. 응? 오광수는 제가 알기로는 민정수석은 예전부터 이미 낙점을 하고 있었고 응?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거기 진짜 아직도 뉴탐사 강진구 정의롭고 야 강진구의 실체를 봐봐라. 어떤 인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 진영 아니라는 거 내가 3년 전부터 누누이 경고했지. 응? 3년 전부터 우리 진영 아니다. 결이 다르다. 응? 니네 걱정이나 해라. 그리고 니네가 무슨 자격으로 돈 탐사 니네가 응?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권에 도전을 하고 니네가 뭔데 감나라 배나라 응? 정신들 차리십시오. 거기 속고 있는 거기 시청자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는 반 이재명 세력 키우는 겁니까? 니들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돼. 왜? 나한테 잘못 걸렸거든. 이종원의 민낯? 이종원의 민낯 출연진들 화려하죠. 강간, 유사강간으로 구속된 놈부터
이 바닥에서 퇴출 당한 놈들 어디서 그렇게 잘 모아갖고 와갖고 니들 나 죽이려고 했잖아. 그치? 니들은 나중에 구속될 때 이재명 정부가 탄압했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고 싶지? 저는 이 오광수 민정수석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유는 검찰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개혁을 하려고 그랬더니 늘 부딪혔던 거야. 한마디로 그 분야의 전문의한테 수술을 맡겨야지 가장 썩은 부분을 도려낼 수 있는데 비전문가들을 시켰더니 이상한 보고서나 쓰고 전체적인 그런 것만 하는 거야. 전문가는 가장 썩은 부위를 가장 빨리 발견하고 빨리 도려내는 거거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왜 그러면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을 했냐? 검찰개혁은 시간 싸움이니까. 그쵸? 검찰개혁은 시간 싸움이니까 빠른 처방이 필요한 거야. 빠른 진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지. 설계는 이미 끝난 거야.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검찰개혁을 설계를 해놨잖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항하는지 이미 다 봤잖아. 그리고 어떻게 저항하는지도 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바로 수술이 필요한 거잖아. 그 수술을 누가 하냐? 오광수가 하는 거지. 이미 검찰개혁의 설계는 조국 가족의 희생으로서 검찰은 어떤 식으로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어떤 식으로 저것들이 싸우는지 조국 장관님의 희생으로 이미 알았어 우리가. 그럼 저쪽은 이미 진단은 끝난 거야.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돼서 집도의가 필요한 거야. 바로 그 집도의는 뭐냐? 검찰 내부에 있었던 검찰 특수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집도의가 우리 측에 썼을 때는 되게 무서운 거거든. 그렇죠? 특수부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사람이 우리 측에 있을 때는 더 활용 가치가 높은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잘못된 만약에 검찰총장이나 이러면 위험하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진짜 가장 잘 드는 칼을 갖고 왔을 때 수술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오광수라는 칼 잘 드는 특수통을 데려다 놓고 지휘를 혼자 하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감독을 하는 거지.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 오광수의 칼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비서로 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실수는 가장 잘 드는 칼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놨더니 주인에게 칼을 겨눈 거야. 제 말 맞죠? 윤석열의 칼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나가서 검찰 개혁해보라고 했더니 나중에 주인한테 칼자루를 들이댄 거고, 오광수는 가장 잘 드는 칼이지만 대통령이 늘 뒤에서 목줄을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칼자루를 들이댈 수가 없는 거야. 하여튼 대통령실에서 처신이 일부 부적절하고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철회 의사 없다. 철회 의사 없다는 뭐죠? 더 이상 이 문제 갖고 문제 삼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제는 뭐다? 오광수가 어떻게 검찰개혁을 이끌어 나가는지, 어떻게 검찰개혁을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이 잘 조절을 하는지 그거에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인사 갖고 이재명 대통령 인사 처음부터 논란이야. 안 그래도 조선일보가 벼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김민석이 날리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김민석 지금 총리 후보자 날리려고 지금 벼르고 김민석 20대부터 지금 60대까지 모든 일생을 털고 있어요. 이거는 정면 돌파가 아니라요. 아니 여러분들, 비서는 내 비서 뽑는데 왜 돈 탐사 니네가 난리야. 안 그래요? 아니 비서는 가장 일하기 좋은 사람이랑 하는 거야. 비서는 내 말을 듣지 누구 딴 사람 말을 듣습니까? 지금 김민석을 저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릴게요. 지금은 대통령과 이제 일주일 됐죠. 대통령과 그 언론과 허니문 기간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결국은 허니문 기간은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허니문 기간은 끝나는데 조금 더 우리 진영인 척하면서 하는 것들이 더 난리를 치면서 허니문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경제 행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하면서 저쪽에서 이제 비판거리를 주지 않는데 결국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총리, 장관, 인사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을 할 것이고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어떤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냐면요. 과거에 있던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 갖고 얘기 뭐 정치자금법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징역 갔던 거 뭐 재산이 2억 1,500만 원이라고 뭐 신고한 거 별걸 다 얘기를 하는데 그 주한 미 문화원 점거 농선 관여 이력을 얘기하면서 이 조선일보랑 전체적으로 이 수구 언론들이 김민석을 반미주의자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민석 반미주의자, 빨갱이, 공산당. 그래서 이재명 빨갱이 공산당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했는데 김민석 총리가 굉장히 빠르잖아 그런 거. 나는 하버드 나온 국제 변호사다. 난 반미 아니다. 나는 하버드에서 석사를 공부한 미국 변호사다 얘기하면서 그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한미문화원 정거농성의 1980년 민주화운동 광주 민주화운동의 이후에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리려고 어떻게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국이 당시 전두환 노태우 씨에 의한 한국군 이동을 허용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던 사건이에요. 광주 사건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그 주한미문화원 정거 농성이 있던 사건이에요. 옛날에 내가 김민석 미국 변호사라고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또 내가 참 이런 얘기를 내 입으로 하면 좀 부끄럽지만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 못하고 밖에 있을 때 제가 구독자 방송 한 번 할 김민석 의원이랑 둘이 한 번 할 때마다 구독자 1,000명이 날아갔는데도 제가 좋은 사람 같아갖고 민주당 들어올 수 있게끔 제가 그 당시에 김민석에 대한 오해 그러면서 방송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검찰개혁 할 때도 김민석 의원님 무대에 많이 올렸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도 안 하길래 내가 김민석을 또 욕을 존나게 합니다. 제가. 근데 제가 뭐라 그래요. 저는 제가 실수한 거는 또 사과해요. 알고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님 옆에서 지켜주고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제가 사과도 하고 그랬죠. 제가 진짜 살렸다가 욕했다가 다시 사과하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제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래요. 너무 고마웠거든. 저는 계엄령 얘기 지금 지나고 보면 그 계엄을 미리 감지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계엄하면서 인식시켜줬던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님이 그 바쁜 와중에도 2주 전에 저희 시사타파 팬들 만나러 오셨던 거는 저랑 참 그런 각별한 인연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머리는 대단해요. 저는 김민석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김민석 지켜서 김민석 보면 내년 서울시장 나가고 그러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다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신임하는 거 보면 나중에 든든하게 우리 대통령 후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저기 이제 대통령 후보가 눈에 보일 것 같아요. 나중에도. 그렇죠? 지금이야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지만 나중에 2028년 총선 끝나고 나서 얼마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후계자 노릇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지킵시다 여러분들. 총수님 잘못된 거 인정하는 모습 멋져요. 아니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검찰개혁을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국회 가갖고 검찰개혁 얘기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하길래 내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해보면 수박들이 그렇게 많은데 검찰개혁 얘기해도 씨도 막히지 않았을 시기라서 제가 오해해서 비판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맞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여당이에요. 그래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지금 하나가 돼서 진짜 얼마나 세게 공격이 들어오겠습니까? 지금이야 저것들이 이재명 대통령 흠잡을 데 없고, 조그만 실수도 침소봉대 갖고 이재명 정부 무너뜨리려고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처음 인사부터 저렇게 이재명 정부를 물어뜯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쵸?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공격보다 방어가 더 힘들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5년 때도 항상 이렇게 방송했어요. 반드시 이 정권 지켜야 된다. 레임덕 없는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집권 말기에 지지율 60% 나오는 대통령 만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말 안 해도 여기저기서 물어뜯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라도 그런 놈들과 싸워야죠. 오광수 비리 많던데 강진구보다 없어. 강진구 비리나 캐 가서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오광수 비리 얘기하면 네 비리보다 수돈 수산보다 덜해.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이 여러분들 개혁 입법을 일단 멈췄어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요, 원래 12일 날 여러분들 형사소송법이랑 공직선거법 개정하려고 그랬잖아요. 12일 날 본회의에서.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갖고 통과되지 못한 법들을 민주당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걸 왜 민주당이 여러분들 잠시 미뤘냐면요, 빨리 해야 되는데 왜 민주당이 이번 원래 12일 날 하려고 했는데 그걸 왜 안 했냐, 이재명 대통령 순방 가잖아. 이럴 땐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새 원내대표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대통령이 순방 가면 대통령한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잖아. 뭐 새로운 원내대표한테 넘긴다. 그 이면에는 대통령이 순방 가면 무조건 스포트라이트는 대통령에게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G7 13일부터 15일인가 16일까지 가시잖아요. 뭐 15일부터. 근데 만약에 공직선거법이나 형사소송법을 12일 날 민주당이 통과시키게 되면 연일 민주당과 국힘당은 연일 이재명 정부의 악법이라고 하면서 계속 때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외국 나갔다 오면 지지율 빠지는 새끼는 저 도라이 새끼밖에 없어요. 저 내란 새끼. 응? 저 새끼는 해외만 갔다 오면 난리면인가 바이든이냐 난리는. 저 새끼는 해외 갔다 오면 전 국민들한테 듣기 평가하면서 저 도라이 새끼같이 해외 순방 갔다 오면 지지율 폭락하는 새끼는 역사상 아무도 없었어. 근데 정상적인 대통령은 무조건 해외 순방 가면 지지율 올라. 그치? 저런 도라이 새끼 아닌 이상 무조건 첫 대통령 해외 순방이면 무조건 지지율 올라. 한 년은 디올 매장 앞에 있다가 딱 걸려갖고 연병 떨다가 저 도라이 같은 년 있잖아 하나.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민주당이 개혁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이 개혁에 의지가 없어서 공직선거법이나 상법이나 방송 3법이나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이거를 미룬 게 아니라 대통령 순방의 포커스와 스포트라이트를 맞추기 위해서 쟁점이잖아. 저쪽에서는 다 반대했잖아. 국힘당과 윤석열이라는 내란 우두머리 깨끼가 반대했던 법이라서 요거를 올리면 또 싸움이 붙잖아. 어차피 뭐하러 지금 싸워. 안 그래요? 대통령 순방 잘 갔다 와갖고 성과 발표하고 얼마든지 민주당이 이달 말이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하러 대통령 해외 순방 첫 번째 나가는데 굳이 어떤 이런 걸 얘기를 하냐. 그리고
대통령이 민생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타이밍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언제 하면 되냐면 추경하면서 하는 거야, 사실. 추경하면서 돈 풀면서 이렇게 싹 하면 사람들은 이쪽에 내가 좀 전략가잖아. 돈 풀면서 싹 하는 거야. 개혁입법이랑 추경이랑 동시에 싹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돼. 하여튼 제가 원외 당대표잖아요. 알죠? 제가 원외 당대표니까 저의 전략을 얘기하면 민주당이 잘 그래도 같이 해주시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위기 때 뭐라 그랬어? 20일 7일 그딴 거 왜 신경 쓰냐? 고법에서 날짜 잡으면 다 탄핵해! 했더니 저 새끼들 쫄아갖고 못하잖아요. 그랬듯이 이런 거는 여러분 다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알겠죠? 속도 조절. 그래서 지금은 민생에 집중할 때지 괜히 정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코스피 3,000 돌파시켜 놓고 상법 개정안 통과시켜 놓고 그리고 굳이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지네가 지금 알아서 다 연장시키고 있잖아.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재장동 사건도 연장시키고 이제 지네가 알아서 지금 기잖아. 그럼 굳이 민주당이 대법원에서 헌법 84조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민주당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네가 알아서 연장시켜 주는데 민주당이 속도 조절을 하면 되는 것이죠. 먼저 딴 거 없어요. 코스피 3,000 돌파하면 대대적으로 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봐요.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해요. 추경을 해요. 가장 이득이 누구한테 돌아갈까? 기업들이야. 자기네 회사 주가가 올라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삼성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가장 지금 혜택을 입고 있잖아요. 6만전자. 조중동의 가장 메인 스폰서는 누구야? 대기업이야. 대기업이 조중동이 이재명 정부를 까는 걸 원할까? 경제가 좋아지면 재벌들과 대기업들은요, 조중동이 경제 문제로 못 가요. 그렇죠? 잘하는 거예요. 그나저나 걱정이다. 이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어디서 받아야 되나. 씨. 그다음에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좀 할까요?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김병기, 서영교 치열하죠. 지금 민주 권리당원 20%가 반영된다. 이거에 지금 치열하죠. 사실 제가 서영교 의원님이랑도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고 김병기 의원님이랑도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내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나.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드러나. 저는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그리고 다음 전당대회 저는 그 누구와도 인터뷰를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면 알다시피 원외 재갈공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내가 누구를 쳐다보냐에 따라서 당락이 자유제일 수가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개충수가 저 사람을 쳐다보네 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저 사람! 이게 될 수가 있잖아. 왜? 우리 방송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권리당원 아니면 대의원이야. 그렇잖아. 내 방송은 대부분 권리당원이잖아. 나 때문에 당원 가입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저는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은 분 찍으면 된다. 이게 지금 제가 민주당 내부를 여러분들 좀 취재를 했는데 지금 김병기 의원님의 어떤 자녀 문제에 취업 청착 이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전혀 표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의원님들은 벌써부터 다 정해져 원내대표 선거 이미 정해져 있었고 어떤 표심에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어떤 게 있냐면 언론에서 지금 김병기를 때리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언론에서 김병기를 때리면 김병기가 유리해져요. 왜냐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언론에서 때리면, 언론에서는 때리지만 당원과 지지자들은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거든.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치? 여러분, 우리 하도 당해봐갖고 이재명 대통령을 때리면 때릴수록 우리는 뭉쳤단 말이야. 언론에서 김병기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김병기가 무섭구나. 그쵸? 김병기가 무섭구나. 이런 얘기, 왜 그러면 어차피 이건 민주당의 선거란 말이야. 지금 권리당원 20%면 한 34석? 최대 40석? 뭐 이 정도까지 오면 지금 워낙 그 의원들 사이에서 그 인기가 있는 서영교 의원님들이랑 김병기 의원님이 막상막하래. 내가 취재해보니까 지금 누가 될지 모르는데 결국 권리당원 표로 갈릴 것 같아요. 진짜 권리당원 표로 갈릴 것 같은데 둘 다 찐명이야. 그럼 김병기 의원님은, 여러분들 장점만 제가 오늘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김병기 의원님은 어마어마한 정보력으로 내란 사건 때 진짜 큰 공을 세웠죠. 그리고 지난 22대 총선에서 공천관리위원장 같은 일을 해서 그 당시에 손에 피 묻히는 역할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머리가 좋은 게, 김병기는 문재인 영입 인사예요. 문재인 영입 인사로 지난 친문을 때렸어요. 그때 악역을 맡아서 했던 게 김병기입니다. 대박이잖아요. 그쵸? 그랬던 김병기 의원이 이번에 출사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서영교 의원은 어떤 분이냐? 이번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가장 큰 공을 세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서영교 의원만큼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서영교 의원이 김문수를 띄우지 않았으면 이재명 대통령 자칫하면 홍준표랑 붙을 수 있었고, 잘못하면 한동훈이랑 붙을 수 있었는데, 이재명 서영교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 나와갖고 국무위원들 다 일어나세요. 전부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세요. 사과하십시오. 김문수만 안 일어났어. 그렇죠? 일어나세요 라고 했는데 김문수만 안 일어나갖고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이거는 서영교 의원이 이 질문을 안 했다 그러면 김문수는 절대 대통령 후보가 안 됐고, 최약체 후보를 골라낸 서영교, 대단한 거죠. 그쵸? 그 홍준표 뭐 다 있는데, 오세발이, 한동훈이 다 있는데 최약체를 골라내는 서영교의 대정부 질문, 대박이었죠. 그쵸? 아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서영교 의원님은요, 사선의 관록이 있고요. 정말 괜찮으신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아니 법사위를 통해서 정보도 많고 때로는 호통도 치고 좋으신 분이고, 김병기 의원도 하여튼, 야 공동 원내대표 이런 건 없냐? 공동 원내대표 이런 건 없냐? 그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 스마일님, 김병기가 좋으면 김병기를 응원해. 이게 당신의 가장 문제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응원을 하면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녹색도 차단당해. 둘 다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큰 자산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율투표를 해주십시오. 알겠죠? 하여튼 대단하다. 둘 다 찐명 2파전. 그 다음에 정치권 이모저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언론들 기사만 나오는데, 이건 또 제가 분석 잘하잖아요. 이준석 제명안이 50만을 돌파했어. 근데 의외로
우원식 의장이 벼르고 있대요. 우원식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0만을 넘었는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 데 대해서 가장 우선 과제로 특위를 구성하겠대. 이준석 제명 특위. 이건 뭐냐면 우원식 의장도 차기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야. 지난번에 섣불리 개헌 던졌다가 욕 뒤지게 먹었잖아. 우원식 의장이 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당원들의 어떤 에게 지금 수박 소리 듣고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제명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나오겠다. 정치인들은 아싸 나에게 기회가 왔다. 그래서 이준석 제명을 하면 누구보다도 어떤 민주 진영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우원식은 50만 돌파된 이준석 제명안을 벼르나. 그 전에 내란 사건과 싸우고 있을 때 뜬금없이 개헌 던졌다가 욕 뒤지게 먹었던 그때의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원식 문제를 다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검찰 개혁, 그 다음에 특검이랑 검찰 개혁은 묶어서 얘기하고, 나머지 국민의 잣. 네, 여러분들 잠시 3분만 쉬었다가 국민의 잣 현재 상황, 그 다음에 특검과 검찰 개혁 얘기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검찰 개혁 말로만 듣던 검찰청 폐지, 드디어 검찰 해체. 화면이 나갔네. 검찰청 폐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럼 바뀌냐? 새 토막 나요. 검찰청이 새 토막이 나요. 어떻게 되냐? 먼저 어디에 되냐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 지금은 검찰청 안에 이게 세 개가 다 있었잖아. 새 토막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뭐냐? 검찰청 폐지법이에요. 검찰청 폐지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공소청은 이제 검찰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검찰이라는 말 쓰지 마 이제. 검찰이 없어. 응?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검찰 그랬잖아. 검찰이라는 말을 왜 썼어? 검찰청이 있으니까 검찰이라고 한 거야. 이제는 검사야 그냥. 검찰이라는 말은 역사 속으로 없어지는 거야. 이제는 검사. 그쵸? 그냥 검사라고 하는 거야. 검찰청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검찰이라고 불러요. 그냥 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면 어떻게 쪼개지는지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검사들은 공소청은 어디로 가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이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대범죄수사청은 어디로 가죠? 검찰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 그 다음에 수사할 수 있는 범죄수사청에는 행정안전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야, 니들은 수사 이제 못하니까 검사들 중에서 수사하고 싶은 새끼들 있으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지원해. 그럼 어디로 가? 행안부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밑에 중대범죄수사청에, 야 니들 수사하고 싶은 검사 있으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 그러면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는 또 어디로 찢어지냐?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 총리 직속의 국가수사위원회에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 공수처 업무 관할과 조정하는데요. 국무총리실에서 그러니까 수사권은 국무총리실에서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세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검사들 중에서도 야,
검사는 수사가 꽃이다 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니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지원하는 새끼 없으면 니는 그냥 공소청 가갖고 법무부 밑에 찌그러져 있어. 거기에 또 니들 중에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니까 세 개로 이제 검찰을 이제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 된다? 없어지는 거예요. 1200명의 검사 등 기존의 다수 검사 수사 인력은 사실상 경찰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총리 산하 국가수사위가 사실상 수사를 총괄하는 겁니다. 총리 산하 국가수사위가 뭐 중대범죄수사처, 공수처, 국가수사위 이런 걸 총리 산하에서 다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검찰이라는 말은 역사 속에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잘했죠. 이게 언제 실시된다? 3개월 안에. 저는 3개월 안에 법안이 발의되고 올해 안에 실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을 넘어서 이제 검찰청 폐지잖아. 우리가 그렇게 얘기되는 검찰청 필요 없다. 이거는 올해 안에 빨리 해야 돼요. 내년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요. 근데 더욱더 웃긴 건 뭐냐? 검찰이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오늘 민주당이 이걸 발표하잖아. 그럼 어때? 이프로스라는 사내 통신망이 난리가 나고 내일 검찰 긴급회의 막 이런 거 열려야 되잖아. 조용하잖아. 그치? 만약에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고 고검장회의, 평검사회의 여태까지 별 지랄들을 다 하잖아. 근데 지금 어때? 서로 눈치 보고 올 것이 왔구나. 이게 다 심우정 때문이다. 이게 그러니까 요즘 어떤 다시 검찰 안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면 이원석이 옳았다. 이원석이 마지막에 이랬잖아. 지휘공호화를 막론하고 김건희도 수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심우정이가 그 당시에 박성재가 중앙지검장 바꾸고 그 김건희 수사했던 검사들 전부 좌천시켰잖아. 그래서 아니 그 당시에 박성재가 한 거예요. 박성재가. 그래서 나중에 이원석이 관둘 때 그 다음에 이제 심우정이가 들어온 거고. 그래서 누가 봐도 그때 이원석 말만 들었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라고 하면서 누가 봐도 이거는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게 더 있냐면 검찰이 여러분들이 보셔도 검찰 개혁은 민정수석이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돈진구나 돈탐사 얘네들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 법안으로 하는 거예요. 그쵸?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보셔도 검찰 개혁은 법안으로 하는 거고 민정수석은 검찰의 반란이나 이런 것들을 제압을 하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검찰들이 더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들리는 소리가 뭐냐? 지금 젊은 검사들 있잖아. 정권과 무관한. 그러니까 검찰이 여러분들 사실상 한 2,000명? 거기에 수사검사가 한 1,200명 돼요. 지금 전부 특검에 뽑히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특검 가고 싶어갖고. 젊은 검사들은 사실 윤석열 라인도 아니고 그런 검사들이 더 많잖아.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잖아. 윤석열 라인 해봐야 한 100명? 이런 새끼들이 검찰 존폐를 사실상 망가뜨린 거잖아. 응?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번에 특검 얘기할까요? 검찰개혁은 이 방향이다. 세 가지 방향이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 산하, 그 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사실상 수사를 총리 산하에서 컨트롤한다, 총괄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검찰청 그리고 올해 안에 법안으로 폐지시킨다 검찰청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검찰청이 폐지가 되면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검찰청이 폐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검이 없어지잖아. 그치? 검찰청 자체가 여러분들 없어지면 대검이 없어지고 고검이 없어지잖아. 다 저것들이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사법부 판사들과 동등한 자격이라 그래갖고 마치 검찰은 독립된 어떤 법무부의 외청이 아닌 독립된 사법기구라고 하는 것 같이 저것들도 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그 다음에 대법 이런 식으로 지네가 나눠놨잖아. 검찰청 자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대검도 없고 고검도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것들이 단순히 검찰청 폐지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부터 또 제가 얘기하는 말을 여러분들 또 제가 가끔 여러분들 헛소리하는 것 같아서 아주 의미심장하는 말을 많이 남기죠.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칼이 아닌 법전을 들게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마치 검찰은 칼잡이다라는 잘못된 인식, 검찰의 원래 본 임무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 법 집행에 오남용이 없듯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국민들이 인권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를 따지는 중요한 자리였는데 어느 순간 법전 대신 칼자루를 쥐면서 정권의 개로 몰락하고 신여로 몰락했던 검찰의 흑역사가 이제 다시 검찰의 칼을 회수하고 다시 검찰들에게 법전을 쥐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검찰 개혁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년이 죄송합니다. 그래도 집권 여당 방송인데 이 개 잡년이 검찰 조사를 불응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김건희를 욕할 게 아니에요. 내가 봐도 불응합니다. 안 그래요? 이미 특검이 통과됐는데 검찰이 부르는데 뭐하러 가겠습니까 거기? 당은씨 어차피 나 특검 통과되면 나 뒤지는 거 아니야? 검찰 비응신 새끼들 지금 내가 니네 앞에서 가서 뭐하라고? 쪽당하라고? 어차피 특검 통과됐는데 뭐하러 김건희가 검찰 앞에 소환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특검 출범하면 출범했잖아요. 어차피 특검이 수사 다 가져가는데 뭐하러 검찰이랑 소환 일정을 조율을 합니까? 그냥 특검에서 뒤지든가 말든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빠꿈이에요. 이거는 김건희 말이 맞아요. 이거는 오랜만에 김건희가 판단 잘한 겁니다. 검찰 앞에 기어 나가서 뭐 합니까? 특검에 나가고 지가 하는 게 낫죠. 그렇게 된 거고. 제가 지금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진짜 빠르죠. 정권 교체 여러분들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만에 검찰청 폐지한다라고 이거는 진짜 저번에 어떤 분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이라서 안 된다라는 이론은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했던 걸 좀 정정해 드릴게요. 조국 장관님은 교수 출신에서 실패하지 않았냐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조국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조국 장관의 희생으로 검찰개혁에 불쏘시개가 됐고 우리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전부 이제 알게 됐잖아요. 조국의 희생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검찰의 아킬레스건이 어디인지를 몰랐을 거라고요. 근데 제가 오광수 민정수석을 잘 훈련된 사장께로 표현하면서 마치 조국 장관님이 교수 출신에서 검찰개혁에 실패했다. 그거는 조국이 실패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이 조직적으로 윤석열과 함께 저항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제 말에 오해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윤석열과 검찰의 조직이 아직도 막강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검찰청 폐지 법안이 나올 정도로 민주당이 빠르게 지금 LTE급 개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검 얘기 좀 할게요. 이제 어떤 사람이 특검이 될 것이냐. 세계의 특검을 이끌 사람 3명의 특검이 있겠죠. 내란 특검의 특검은 누가 되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또 누가 하고 그 다음에 최혜병 특검은 누가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이제 함합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정수, 심재철, 김양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뭐 제가 누구다라고 여러분들 뭐 함합형에 오르는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어떻게 되냐면 심재철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심재철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반부패
반부패 부장이었던 그 검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란 특검이 제일 중요하죠. 내란 특검이랑 김건희 특검은 검사장 출신급들이 할 것 같아요. 윤석열과 싸웠던 검사장급. 최혜병 특검은 사실 사건이 좀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치? 최혜병 특검은 사안이 좀 간단하잖아. 최혜병이 죽을 때 누가 사건을 덮고 누가 외압을 가했나 좀 간단해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검사장 출신들이 할 가능성이 많고 특검을 최혜병 특검은 판사 출신의 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한동수가 이름이 나오는 거야. 그치?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장 출신이나 저쪽이 할 가능성이 많고 최혜병 특검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있다. 누구지? 한동수 문재인 정부 때 그 대검 감찰부장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검찰 인사는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냐면 중앙지검장이 먼저 누가 될 것이냐.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있을까요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청장이 되는 거죠. 공소총장이지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은 없어지는 거지. 검찰이 없어졌잖아. 그치? 공소청장이지. 여러분들 앞으로 검찰청장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공소청장. 그렇잖아. 검찰청이 폐지가 되는데 무슨 검찰총장이 있어요? 아니죠. 공소청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중앙지검 이것도 다 바뀌겠네요. 그렇죠? 아마 이게 바뀔 겁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다 이게 없어질 거예요. 공소청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지금 왜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검찰 고위직들이 되냐? 이재명 정부에서 일했던 검찰 고위직은 아직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과 맞서 싸웠던 검사들 있잖아. 심재철, 이정수, 뭐 김양수 이런 사람들이거든. 누가 봐도 윤석열과 싸우다가 막 법무연수원으로 자천됐던 사람들. 이종근이 누구냐면 지금 변호사하고 계시는데 박은정 의원 남편이야. 박은정 의원 남편이 이종근인데 문재인 정부 때 대검 형사부장 했었어. 이종근이 대검 형사부장 할 때 박은정이 법무부에 있었고. 근데 다 이 사람들이 윤석열과 싸우면서 다 자천됐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전부 자천됐던 사람들이거든. 하여튼 막 여기저기 막 이상한 사람들 이름도 올라오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다 누가 거른다? 오광수가 거를 겁니다. 이럴 때 쓰라고 오광수를 뽑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믿는 오광수 민정수석이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완전 뼈윤입니다. 뼈윤. 뼈윤? 이 새끼 이거 안 되고.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제가 특수통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민정수석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감별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특검을 앞두고 있죠. 이제 내란 특검 먼저 출범하고 여러분들 이번 특검의 특징 중에 가장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처음에 특검하는데 사무실 얻고 뭐 임명하고 막 하자면 시간이 막 두세 달 걸리잖아. 특검이 시작과 동시에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갖춰지지가 않았는데도
특검 수사가 진행돼서 바로 7월 달부터 수사에 들어간대요. 준비 기간 안에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되게 중요한 거죠. 준비 기간 안에 수사도 가능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검 앞둔 명태균, 오세훈. 명태균이가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다 따라잡아 넣어줄까? 이 얘기는 왜 나오냐면, 누가 봐도 명태균의 이 말은, 그러니까 오늘 페이스북에 명태균이가 이런 글을 올려요. 국민의힘이고 개혁신당이고 모르면서 나에 대해서 떠들지 마라 이 건방진 놈들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야? 명태균이가 페이스북에 국힘당과 개혁신당을 타겟으로 글을 썼다라는 것은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오세훈이고 이준석이고 홍준표고 자기가 다 때려잡아 줄게, 나 공익신고자로 해달라는 거예요. 계속 얘가 주장하는 거는 민주당한테 서운한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 공익신고자로 만들어달라. 내가 불면 오세훈, 이준석, 홍준석 다 때려잡을 수 있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다가 타겟을 잡는 게 아니라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에다가 타겟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당 해산. 우리 로렌님 혹시 지금 정당 해산 지금 청원이 올라가 있는데 하루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어요. 국민의 잣 해산 청구 서명운동 5일 만에 10만 명. 지금 국민의힘 해체 행동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5일 만에 그 10만 명이 넘어갔어요. 이거 저희도 같이 동참해서 링크 좀 띄우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당 해상은 쉽지가 않아요. 내란으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새벽 후보 교체한 거 갖고 정당 해상이 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잘못 이해하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정당 해산은 민주당이 타이밍을 좀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칫하면 저것들 지지층 결집을 시킬 수 있어요. 언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특검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언제냐? 내년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특검에서 범죄 행위가 드러나고 국민의힘의 내란 가담 정당이고 내란 정당이라는 게 올해 특검이 길어야 올해 안에 끝나잖아. 올해 안에 끝나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 그럼 지방선거에서 특검 결과에 따라서 국힘당은 내년 지방선거도 대패를 할 거라고. 그쵸? 지방선거도 대패를 할 거라고. 그러면 쟤네들은 그 아비규환이 될 거라고. 정당 탈출하려고. 그때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저는 국힘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잘못하다가 특검과 함께 국힘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미워도 저것들이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때리면 때릴수록 지네끼리는 또 뭉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당 해산 심판은 우리가 마음은 빨리 저 정당을 없애고 싶지만 뭐 정당법도 개정을 하고, 저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2028년까지는 선거가 없거든요. 그렇죠? 2028년까지는 선거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민주당은 정당 해산한다 한다는 이런 압박만 주면 돼요. 압박만 주면 돼요. 그러면 아까 어떤 분이 쟤네들 이름만 바꾸고 정당 해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정당 해산이 딱 당하는 순간 국힘당 자산이 국가로 몰수가 돼요. 현재 국힘당 자산이 국민의당 당사랑 통장이랑 여러 같은 것들을 다 합치면 한 1200억이 돼요.
1200억을 국가가 몰수를 해버린 거예요. 쟤네가 저렇게 지금 국힘당 안에서 당권을 갖고 싸우는 이유가 에이 더럽고 치사하다 그러면 나가버리면 되지만 그 1200억이라는 정당의 돈 싸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당 해산이 딱 되면 의원직도 107명 다 날라가고 거기에 남아있던 돈도 다 국가 귀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이 서로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것도 좀 풀이를 해줄게요. 오늘 권난동이가 원내대표가 11시에 그러니까 오늘 11일 오후에 예정돼 있던 의총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죠. 이건 뭐냐면요, 김용태를 빨리 끌어내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김용태가 권영세의 임기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6월 말까지거든요. 이번 달까지. 근데 왜 권난동이가 오늘 일방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패싱을 하고 의총을 취소를 했냐면, 어제 김용태가 당무감사를 한다 그랬어요. 대선 후보 교체 당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대선 후보 교체 당무감사를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권난동이랑 권영세잖아. 누가 봐도. 그치? 제 말 이해가 가세요? 김용태 지네가 공천 주고 지네가 비대위원장으로 꽂아놨는데, 지네가 비대위원장으로 꽂아놨는데 이 새끼가 우리를 감사한다는 거 아니야. 친년 쌍권. 그러니까 권난동 앞에서는, 권난동이 볼 때는 이 새끼 괘씸한 거잖아. 그래서 16일날 국힘당이 원내대표 선거가 있거든요. 16일날 원내대표 선거하면 여러분들 지금 뭐 하마평에 그러니까 출마한다는 애들이 보면 가가멜, 김기현, 나국상, 나경원, 여기에 멸치, 김도읍, 여기에 찰스, 찰스, 그 다음에 그 삼선에 여러분들 송 누구죠? 송 법사위 있잖아. 맨날 저기 혼나는 새끼. 정청래원한테 까불다가 맨날 혼나는 애. 송석준? 송석준. 맨날 저기 혼나는 애 있잖아. 송원식인가? 송석준이가 삼선이야? 잠깐만. 송원석이 삼선이야? 송석준이가 삼선이야? 삼선이 누구지? 요번에 나온다는 게 송원석이야? 손석준이야? 어이씨, 갑자기 내가 헷갈리네. 그치, 송원석이지. 송원석이 삼성이에요? 송원석, 경북 김천, 송일종도 나오면 성일종, 걔는 송일종이잖아. 아 맞다. 얘 맞다. 송원석. 여기에 조경태도 나온다는 소리가 있고, 다 있는데, 김기현, 나경원, 김도읍은 누가 봐도 친윤이죠. 그쵸? 지금 김기현, 나경원, 김도읍 얘네들은 막 그 탄핵 반대하면서 얘네들이 나오면 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친윤이 송원석을 민다는 소리가 있어요. 친윤이 경북 김천에 이 송원석을 민다는 소리가 있어요 지금. 그런 소리가 있어요. 삼선이거든 얘가. 얘로 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송원석.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송원석 잘 모르잖아. 사람들이 송원석 잘 모르고 친윤색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잖아.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송원석. 왜 그러냐면 그 민주당의 어떤 내란 정당 이런 공세에 그 덜 밀릴 수 있는 사람이 중도 확장도 있고 이래서 좀 송원석으로 간다라는 얘기들이 있어. 예. 송원석.
일루 갈라 친한계에서는 김성원, 수도권 3선에 그러니까 친한계는 김성원. 근데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고 그냥 친윤계가 밀면 이겨요. 국힘당이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국힘당 얘기를 해줄게요. 국힘당은 절대 개혁이 안 돼요. 국힘당은요 원내대표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용태 물러나게 하고 16일 날 원내대표 뽑으면 걔가 이제 당대표 겸직을 시켜갖고 이제 전당대회를 하든지 뭔가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국힘당은요 당원 당규 바꾸지 않는 이상 저 정당은 절대 개혁 안 돼요. 지금 아마 국힘당은 당원 50% 여론조사 50%인가요? 쟤네들은 지금 외부로부터 개혁이 필요한데 배지들이 꽉 잡고 있잖아. 배지들이 친윤 세력들이 TK를 중심으로 권력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저쪽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다 뭐 홍준표가 뭐 온다 그래갖고 홍준표는 여러분들 힘이 없어요. 당내 개파가 없으니까 늘 선거하면 밀려갖고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도 그러니까 저 정당은 그냥 원래 저 정당이 살아남으려 그러면 그냥 오픈 프라이머리 같이 그냥 국민 투표로 해야 돼요. 그냥 국힘당 지지자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투표로 하면 저 정당은 바뀌어요. 근데 저 정당은 뭐를 해도 원내대표를 뽑아도 권난동, 권영세가 미는 사람이 돼 친윤계가 미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뭘 해도 저쪽은 전당대회를 해도 한동훈이도 시도 안 맥혀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절대 권력 안 놓거든요. 홍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신당 창당설이 돌아요. 홍준표가 신당 창당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면요. 홍준표가 자기 돈을 출연을 해서 한 100억을 출연을 해서 신당 창당할 생각이 있으면 가능해요. 신당 창당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년 지방선거 깨지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서 현직 의원들 얼마나 줍줍줍줍 잘할 수 있냐. 그러니까 20명만 모으면 원내 교섭단체가 돼갖고 여기저기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원내 교섭단체의 지금 구성 요건이 20명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원내 교섭단체가 20명이에요. 여러분들 원내 교섭단체가 왜 중요하냐면요. 정당 보조금이라고 할 때 원내 교섭단체한테 먼저 n분의 1로 줘요. 물론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많이 가져가지만 원내 교섭단체는 거의 그러니까 500억 중에서 민주당이 만약에 그 뭐 150억 가져가고 국힘당이 150억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하면 최소한 100억은 가져가요. 정당 보조금을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요. 거의 3등분식으로 가져가요. 거의 3등분식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그 의결권이 있는 것이고 교섭단체가 3당이 합의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면 한 정당이 그 합의를 안 해주면 진짜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지금 저런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 연구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이 사실상 지금 두 개의 그 칼자루를 꽃놀이패를 쥐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원내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조국혁신당이 요구하는 10석으로 낮춰주면 민주당은 또 다른 교섭단체의 견제를 받는 것이죠. 일단 집권 여당이니까. 그러면 조국혁신당이라는 원내 교섭단체가 나오고 거기에 국힘당을 작살을 내놓으려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원내 교섭단체 10석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바꿔주면 한동훈계가 탈당을 해서 원내 교섭단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동훈계가 왜 말도 안 되게 국힘당에서 싸우냐면 20석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10석은 되거든요. 10석은 돼. 근데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낮춰주면 국힘당은 친한계가
사실상 탈당을 해도 그 정당이 유지가 되거든. 응? 그러면 민주당은 사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거든. 분당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거든. 하여튼 근데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칫하면 수도권에 한도 친한계를 중심으로 나중에 보수가 재편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내 교섭단체가 많으면 좋지는 않지. 근데 많으면 좋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낮춰주면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혜택을 보는 건 조국 혁신당이고, 왜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지금 원내 교섭단체로 상대해야 될 게 국힘당이란 말이야. 근데 조국 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딱 되는 순간 야당 몫을 조국 혁신당 얘기를 듣고 국힘당을 무시를 할 수가 있거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야. 지금 야당, 그러면 조국 혁신당도 야당이야. 국힘당도 야당이야. 그럼 여야가 합의를 했어. 그럼 국힘당만 반대해. 그러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해도 여야 합의가 된다는 거지. 그렇죠? 여야 합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지금이야 민주당이 급할 게 없고 나중에 정계 개편이나 여러 가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 이거는 총선 전에 쓸 카드. 내년 지방선거 때 쓸 카드는 아니고 총선 나중에 2028년 이재명 대통령 지금 25년, 26년이 집권 2년차, 27년이 집권 3년차, 28년이 집권 4년차 때 저쪽 갈라치기 해버리는 작전으로 써도 되지. 아니 지선 때는 특검으로 지선 치르면 되는 거고, 집권 4년차 때 국힘당 갈라치기를 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집권 4년차 때 개헌해도 되고, 갈라치기 한 다음에 개헌해도 되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꼴배기 싫은 거 봐. 이준석이 진짜 하루도 보기가 싫죠. 이준석이 어떻게 날릴까? 이준석이 임기가 꽤 많이 남았거든. 아, 민주당이 다 생각이 있구나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방통위를 통합하면 된대요. 방통위를 통합해갖고 방통위원장직을 없애버리면 된대요. 간단하던데? 정부조직법을 바꿔갖고 방통위를 어떤 방송진은 어디 밑으로 넣어버려갖고 방통위원장 자리를 없애버리면 되더라고. 그래서 민주당이 그거를 통합을 해버린대요. 그러면 이준석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디테일한 얘기들이 있더라고. 제가 그거 뭐 너무 디테일한 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빨진숙이 최민희 의원님이 그렇게 하고 날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막말을 했던 김영현이 있잖아요. 인권이. 얘는 최상병 특검 대상이래요. 얘는 특검으로, 인권위는 특검위로 조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특검이 윤석열 뭐 인권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 내란 특검으로 안창호를 잡고 최상병 특검으로 김용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독립기념관장도 여러분들 이거를 보훈처 밑이 아니라 이것도 다 정부 조직법으로 다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저걸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입법사항으로. 전 정부에서 일했던 차관급 이상의 인사들은 정부가 정권 교체가 되면 사의를 하도록 하는 그 법안을 민주당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전 정부에 있었던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들은 정권 교체가 되면 모두 물러나는 걸로 이런 법안을 만들면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그 홍준표 신당 창당 이거는 홍준표가 뭐 오면 계속 연일 뭐 너희들 해산 절차 들어갈 거다. 너희들 지금 각자 도생 준비해라. 이거는 뭐 계속 이제 자기는 국힘당에는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나와서 이제 뭐 이준석이도 이제 뭐 의원 제명이 되거나 그러면
뭐 개혁신당과 손을 잡을 수 있었던, 제가 보면 홍준표가 과연 신당 창당을 할 수 있을까? 과연 홍준표를 따라서 밖으로 나올 의원들이 10명은 넘을까? 20명이 될까? 나중에 이제 지방선거 대패하고 나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 입장에서는 명태균 특검도 앞두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정당을 창당하는 게 중요하잖아. 저는 홍준표가 신당 창당할 거라고 봐요. 이유는 명태균 특검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당적을 갖고 있어야 되고 당대표 정도는 유지하고 있어야지 정치 탄압으로 몰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요? 그쵸? 야인일 때는 특검으로 조지기가 좋지만 홍준표가 신당 창당을 해서 당대표가 되는 순간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스스로가 방어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는 분명히 명태균 사건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당 창당할 저는 가능성이 많고 그 정당이 개혁신당과 홍준표가 합당하는 식으로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개혁신당과 홍준표가 만드는 신당이 합당하는 형식으로 해서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제 촉으로는, 제가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분석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 이런 가능성으로 많이 보입니다. 제가 보면.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래서 국힘당은 저쪽 배지들은 영남 TK로 전락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하나하나 넓혀져 갈 것 같아요. 이준석, 홍준표, 거기에 뭐 친한계에서 뭐 한동훈이, 뭐 그래서 대선 막바지에 홍준표가 그 한동훈이는 내 밑으로는 들어와도 한동훈이와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이까지 끌어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내일 또 여러분들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심층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